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24시간을 날아온 커플이 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서울 땅.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도착한 이 두 사람이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서울의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캐나다 출신의 커플 여행 유튜버 키스와 데브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음식과 여행을 좋아하는 평범한 커플이었는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죠. 특히 한국 음식과 K-스킨케어에 대한 기대가 누가 봐도 넘쳐흘렀다는데요. 과연 서울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을까요? 24시간이 넘는 긴 이동 끝에 서울에 도착한 키스와 데브. 그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설렘이 훨씬 컸는데요. A remote control that does the lights, which is so cool. It also does our TV. What about the bathroom We lights? have Can you Netflix and control the Disney. bathroom lights with the, Yeah, the we remote? can turn off the bathroom if you're in there. Whoa! And I'm like, get out of there. Okay, that's not cool. Okay, and the toilet also is like a fancy toilet with the remotes. But if every time I move, it flushes on me, so it's not that efficient. So cool. Love these days. 숙소 안에서 마주한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리모컨 하나로 조명과 TV, 심지어 화장실 불까지 다 제어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저가 숙소에서도 이 정도 편의 시스템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제대로 못 먹었고 15시간의 비행 내내 허기를 참아왔던 터라 첫 끼니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는데요. 키스는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캐나다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둔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첫 번째 한국 음식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예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3 Canadian. $23 Canadian. Wow. Bibimbap, ramen, and rolls. And sauce. Oh, you got miso soup? Yeah, just grab some. Oh, I should get some. 비빔밥 한 그릇에 달랑 23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0원 수준인데 그게 라면에 소스에 밥까지 딸려 나오는 세트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2배 이상의 금액은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비빔밥을 처음 먹어본 데브는 밥이 달라붙어 바삭해지는 식감에 눈이 동그래졌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음식의 첫인상이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든든하게 먹은 두 사람은 인사동 문화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거리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한 스킨케어 아울렛 매장의 간판. 무려 90% 할인. 반신반의하며 들어선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달팽이 성분 페이스 마스크 여러 장을 포함해 각종 크림과 스킨케어 제품들을 잔뜩 사들였는데 그 모든 걸 합쳐도 25 캐나다 달러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쇼핑을 마치고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걷던 두 사람은 골목 곳곳에서 한국만의 감성을 발견합니다. 도자기 가게, 전통 소품, 길거리 음식이 어우러진 풍경은 유럽의 관광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그 거리 한복판에서 키스의 눈에 들어온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갈릭보이라는 마늘빵 가게였죠. 유튜브 쇼츠에서 봤던 그 가게를 눈앞에서 직접 마주한 키스는 망설임 없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So the outside was like coated in something sweet, Ooh, a syrup interesting. or a honey, and the inside is garlicky, but not like crazy garlic bread. And the cheesy filling is sweet and creamy. It's delicious. And how much was it again? This was $5,100, so like $5 Canadian. Cool. Which I'm sure you can get some cheaper things off the street for sure. But 인사동에서 배를 채운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이면서 동시에 관광 명소이기도 한 이 독특한 동네에서 600년. 역사의 기와집 골목을 걷는 경험은 두 사람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배려해서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정숙을 요청하는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도 두 사람에게는 인상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관광지이면서도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동시에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이 다른 나라의 관광지와 다른 점이었던 것이죠.
북촌을 지나 발걸음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그날 원래 계획에도 없던 서울 성곽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This is stunning, honestly. Everything seems to be working out because originally we weren't going to do this today at a different time, but we're like, you know what, we can walk. Things are closer than we thought they would be. In terms Especially of where we're downtown staying. Seoul here. So what's this called? This is called the Naksan Fortress Wall. This is like a 2-kilometer section of the 18-kilometer wall of the Seoul City Wall, which was built in 1396 to defend the Joseon dynasty. 1396년 조선시대에 지어진 18km 성곽의 일부 구간을 걸을 수 있는 이 코스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성곽 위에 올라서자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산이 동시에 보이는 압도적인 전망이 펼쳐졌고 키스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이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점 찍어놨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한국식 바비큐 식당이었는데요. 불판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고 직접 고기를 굽는 방식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외식 문화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점 두 점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그날 밤의 마지막 코스로 편의점 세븐일레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 것이 무려 소주 2병이었는데요. 2,000원짜리 소주를 마시며 50센트짜리 달팽이 팩을 붙이고 K-팝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 장면 하나가 어떤 관광 홍보 영상보다 한국의 매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1395년 조선 왕조가 세운 서울 최대의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복원된 역사를 가진 곳이죠.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도시의 고층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산과 정각만이 시야를 채운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600년 전 왕조의 공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해 놓은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경복궁을 나온 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 스타필드 몰로 이동합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두 사람의 반응 또한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서가가 몇 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공간에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쇼핑몰 안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두 사람은 말합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을 마무리하며 키스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한 총평을 남깁니다. 처음엔 그냥 음식이 맛있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 커플. 서울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한국이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이틀간의 서울 여행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을 날아온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말하는 두 사람. 어쩌면 그들에게 서울은 다음 행선지를 정하기 전에 이미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이 도시의 하루하루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누군가에게는 생애 최고의 여행으로 기억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서울이 그리고 한국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